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하기의 김망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라디언트하고 그라데이션하고 이제 브러쉬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브러쉬를 만드는 거죠. 브러쉬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배경 같은 걸 보고서의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파워포인트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데요.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FHD를 할게요. 1920에 1080, 자, 가로 1920, 세로 1080 FHD 해상도고요. 해상도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72로. 그 다음에 컬러는 RGB로 하고요. 자, 크리에이트 할게요. 자, 브러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간단히 펜 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펜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펜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포토샵 작업할 때 많이 쓰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포토샵을 배우다가 펜이라는 어떤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펜툴은 근데 꼭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펜툴을 모르게 되면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펜툴은 꼭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펜툴을 왜 처음에 헷갈리냐면은 이런 브러쉬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데 펜툴은 안 그렇죠. 뭔가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제가 지울게요. 자, 이거는 뭐 사소한 불필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 브러쉬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브러쉬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이 펜툴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펜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펜툴은 펜툴만의 문법이 있어요. 자, 펜툴에서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펜에서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인트를 하나를 찍고, 자, 한 번을 더 찍었어요. 자, 손을 뗐어요.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 손을 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끝날 때는 이 동그라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생기면 다시 지워지죠. 포인트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릭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 포인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을 떼지 않는 거예요. 왼쪽에 마우스 버튼을 손을 안 떼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래그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되면 손이 딱 하고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할 때는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떼지 않고 마우스에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들, 뭐 나이키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이런 형태들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보시면은 나이키를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나이키를 직접 그리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도 펜으로 그린 사람보다 잘 그릴 수는 없어요. 자, 완전 망가져 버리죠. 자, 브러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정밀한 도형을 만들거나 뭐 로고를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펜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펜툴 없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포토샵이. 그러니까 펜툴은 꼭 좀 익히시는데, 펜툴의 기본은 자, 클릭하면 직선.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다음번에 클릭하실 때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떤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사설이 길어진 건 아닌가 모르겠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은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일단 이제 쉐이프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자,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채우기는 없고요. 채우기는 없는 걸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흰 색깔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의 두께는 2픽셀로 하겠습니다. 2픽셀. 그 다음에 이 선의 종류는 실선으로 할게요. 점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에요. 자, 펜 툴의 옵션 바에서 준비할 건 이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배우신 대로, 자, 선을 하나 찍으시고, 아니,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를 하나 찍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간에서 대충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이 중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한 요 정도에서.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직선이 되니까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이 드래그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점과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만들어지는 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번에는, 자, 여기서 이제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핸들이에요. 핸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핸들이고, 다음에 만들어질 거는 이 포인트가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접선이 되면서 쭉 하고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핸들입니다.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렸는데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걸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핸들을 틀어주는 거죠. 좀 더 유려하고 적당한 느낌의 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통해서 이 포인트의 어떤 점을 위치를 변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포인트를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뭔가 그 느낌이라는 게 좀 자연스럽고 뭔가 그 유려한 느낌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펜 툴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 정도만 대충 하셔도 되긴 하는데, 브러쉬 만드는 데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디파인 브러쉬를 합니다.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 브러쉬라고 할까요? 마이 브러쉬라고 이렇게. 자,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브러쉬의 크기가 1450이라고 돼 있죠. 1450 픽셀이란 뜻이겠죠. 자,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모든 역할이 끝났어요. 자, 얘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삭제를 하시고, 이제는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브러쉬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상이 좋아요. 역상이라는 건 색상이 먼저 들어가고, 그 선은 밝은 색이 되는 거죠. 뭐 흰색이나 이런 밝은 계열의 색상으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 전경색을 조금은 밝은 파란색으로 하시고, 조금 밝은 파란색. 자, 색상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조금 더 어두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것도 저도 뭐 이런 번호까지, 색상 번호까지 암기하지는 않아요. 자, 오케이. 자, 하신 다음에, 자,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직선이죠. 이렇게. 자, 됐나요? 이걸 하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지죠? 자, 직선으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몇 번 해보세요. 느낌 같은 걸 찾으시면서.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불러와야 되는데, 자, 브러쉬를 아까 만들었던 브러쉬를 쓰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등록이 됐던 게 아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450짜리. 자, 여기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색깔은 흰색으로 할게요. 일단은. 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뒤바꾸고요. 흰색 정경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변동하기가 힘드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브러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자, 드래그를 한 거 이런 식으로. 자,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렇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브러쉬 토글 더 브러쉬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브러쉬 패널을 나오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브러쉬 팁 쉐이프에 일단 한번 가보세요. 여기를. 자, 여기에서 보면 스페이싱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이싱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이 브러쉬와 브러쉬 이 선의 간격이니까
이 선의 간격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한 3, 4 정도 줘볼까요? 조금 좁아졌죠, 이런 식으로. 너무 좁아도 문제니까 적당하니 요것도, 자 이렇게 적당하니 한 3 정도 주셔도 되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 정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브러쉬 팁 쉐이프에서 어떤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브러쉬의 간격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쉐이프 다이나믹스에 가셔가지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에 가셔가지고, 컨트롤에 가시면은 페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페이드라는 거 보시면은 여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부드럽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 400을 한번 줘볼게요. 제가 달라졌죠,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달라졌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브러쉬의 사이즈를 바꾸는 거예요. 브러쉬가 1300이 아니라 한 500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500 정도 준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자 어때요? 모양이 달라지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선 만든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떤 그 브로셔라든지 아니면은 냉장고에서 썼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검색을 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이집트의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 LG 냉장고의 어떤 그 표면, 그 LG 냉장고를 디자인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카림 라시드 뭐 냉장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이게 뜨죠, 이런 게 아마 보이시죠? 자 컨셉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일러스트에 있는 브랜드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의 블렌드 툴 가지고도 하지만, 사실 포토샵의 브러쉬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석으로 한다면 저는 이제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그 블렌드 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멋있잖아요, 나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야 일러스트 브랜드 툴로 거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데 현실에서도 쓰이고, 이분이 엄청난 디자인비를 받았겠죠. 뭐 하여튼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받았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그 블렌드 툴,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블렌드 툴하고 유사한 포토샵의 그 브러쉬를 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거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그린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게 마음에 드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거를 나올 때까지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 번 해보시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자 한번 이런 것들 한번 해보세요, 계속. 자 제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대충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 색상을 흰색으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를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오셔가지고 색깔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직접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건데, 자 시작하는 지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제 색깔을 바꾸고요. 원하는 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또 색깔이 변동이 된다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또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색상에 대한 감각으로 만드는 거긴 하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복제를 하시면 되죠.
자, 컨트롤 J를 누르셔가지고 복제를 하신 다음에 위치 조정을 하시면 되죠. 위치 조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다른 데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배웠던 레이어 마스크로 하셔도 되죠. 자, 요거를 자, 레이어 1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죠. 레이어 1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레이어 마스크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흰색에서 검은색. 자, 흰색, 검은색에서 흰색,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이 하단 부분을 날려볼까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살짝 날아가죠. 살짝 날아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신 다음에 살짝 날리는 거죠.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뭐 정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색상이나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브러쉬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정도의 어떤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이제 언제 쓸 수가 있냐면은 저는 그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글자까지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뭐 포토샵 브러쉬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T 해서 제목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제를 하신 다음에 여기만 크기 조절하면 되겠네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컨트롤 T 누르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배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배경이 만들어진 거는 만약에 이제 세로형이 되면 보고서의 어떤 표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된다면 파워포인트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파워포인트의 배경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글자만 없애고 파워포인트로 쓴다고 한다면 세이브 에지해서 JPG로 저장하면 되는 거죠. 파포 배경이라고 하시고, 그림은 어떻게 하면 되죠? JPG로 저장하면 되죠. JPG로 파포 배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올 때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당연히 아시겠죠. 이 정도는.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자, 배경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 다음에 삽입 파일에서 그 다음에 아까 작업했던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작업해서 작업했던 거를 파워포인트 배경 방금 했던 거니까 최근에 사용 파일이 뜰 거예요. 파포 배경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글자는 흰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글자 부분은 나중에 포토샵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는 바꾸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자, 하여튼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했던 거는 포토샵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한글 문서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데 충분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F5번 눌러 볼까요? 자, F5번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 좀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포토샵에서 요거를 고정시켜 버리면 나중에 불편하니까 그냥 배경만 갖다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자, F5번 눌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포토샵하고 파워포인트에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고 저런 추상적 선을 이용한 어떤 그 배경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배경을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워드라든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상당히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지네요 항상. 자, 한번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